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주입니다. 첫 주에서 민법 서론하고 구성 부분을 살펴보셨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3장입니다. 교재 125페이지 법률의 의의 부분을 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 큰 틀을 먼저 보시는 게 기초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작업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거예요. 민법이 크게 몇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네 덩어리죠.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특별법. 몇 덩어리로요? 네 덩어리로. 크게 큰 산이 4개 있고요. 다시 총칙이 몇 덩어리로 분화가 되느냐면 그게 바로 총칙의 체계라고 그래요. 다시 몇 개로요? 6개. 6개 작은 산으로 다시 나눠져 있어요. 산이 6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권리 변동, 작은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가 작은 산이 법률 행위. 세 번째가 의사 표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리. 그 다음에 무효 취소 조건 기한. 그래서 민법 총칙이 이렇게 6개 작은 산, 6개 봉우리로 되어 있어요. 요걸 그려내는 게 기초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선결 작업이에요.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기초과정에서. 다시 그러면 물권법 할 때도 또 이걸 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거 하겠죠. 그죠? 네. 똑같이 합니다. 물권법에도 이렇게 합니다. 물권법에도 물권법 총론. 그래서 물권법 총론이라는 걸 공부하고요. 다시 물권법 강론 이렇게 나누어요. 다시 강론에서 여기처럼 쪼개요. 이제 이렇게 쪼개요. 첫 번째 점유권. 두 번째 소유권. 그 다음 세 번째 용익물권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쪼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담보물권.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쪼개나가요. 이게 큰 구조이자 체계, 구조의 큰 그림이에요. 요걸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1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선결 문제예요. 왜냐? 소유권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물권법에 들어있어요.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물권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효 취소는 어디 들어있어요? 민법 총칙에 들어있는 게 이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구조를 보는 거예요. 큰 구조. 이게 제일 중요한 선결 작업이에요. 책상에다가 이걸 포스트잇에다가 붙여놓으셔야 돼요. 요거하고 요걸 붙여놓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요거 붙여놓고 여기다 요거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들어가면 또 똑같이 이걸 붙여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체계를 큰 틀을 이거를 책상머리에다 이걸 붙여놓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하는 게. 요게 민법의 전체적인 구조이자 흐름을 지금 보는 거예요. 큰 흐름을. 세부적인 거는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큰 것만 보는 거예요. 큰 틀만. 여기에 대리 있어. 그러면 앞으로 대리가 해야 될 때가 뭐다? 민법 총칙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큰 작업이, 큰 구조가 되니까 거기다 이제 살을 세부적인 거는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구조, 이 큰 구조를 잡는 게 제일 큰 선결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큰 틀이 생기면 이제 이 틀만 가지고 집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둥 세웠다고 집 되는 거 아니죠. 벽돌 거기다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씩 땀 흘려 가지고 쌓아야 됩니다. 쌓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세부적인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세부적인 법률 요건을 하나씩 만들어 채워 넣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1월부터 10월까지 그 작업이에요. 꼼꼼하게 하나씩 법률 요건을 거기다 벽돌을 꽤 맞추면 건물 한 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거. 그러려니까 이 구조가 먼저, 이 구조 세우는 게 먼저예요. 그죠? 기둥이에요. 건물 기둥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선결 작업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3장에 가서 이제 법률의 의의. 여기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법 총칙 가고 있고요. 어디 가고 있어요? 법률의 의의 가고 있어요. 법률의 의의. 그죠? 법률의 의의. 자, 볼게요. 법률의 의의. 자, 법률의 의의를 뭐라고 하냐면 계약을 법률의 의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계약. 자, 볼까요? 매매계약서 우리 쓰죠?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이것도 계약이죠?
그 다음 전세권 설정이나 은행 가서 저당 설정 계약하죠. 이것처럼 당사자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그럼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두 번째 있어요. 쌍괄호 이번에. 당사자의 뭐대로 생기는 거예요? 의도대로. 내 의도라는 거에 별표하세요. 의도라는 거. 의도에다가 별표해 볼게요. 의도를 뭐라고 그래요? 의사표시. 내 의사표현한 대로 뭐가 생기는 거? 권리가 발생하는 거를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매매계약도 법률행위요. 집을 파는 거 매매계약이죠? 법률행위. 그럼 매매가 아니라 임대계약도 무슨 행위? 법률행위. 왜요? 임대를 하려면 내가 의사표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내가 얼마에 임대를 주겠다 의사표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토탈해서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어디 취직하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취직돼요? 의사표현해야 돼요? 의사표현해야죠. 나 여기 일하고 싶소. 그죠? 그게 청약이죠. 청약한 거예요. 나 일하게 해달라고. 그럼 저쪽에서 사장님이 좋다라고 의사표현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나하고 근로계약이 된 거죠. 아, 이걸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따라서 법률행위라는 거는 뭐예요? 계약이고 다른 말로요.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의사표현한 대로 어떤 권리관계가 맺어지는 걸 법률행위라고 총칭해요.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거는 계약이라는 거를 하나씩 말하는 게 아니라 묶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매매계약도 법률행위, 임대차 계약도 법률행위, 나하고 사장님하고 고용계약도 법률행위. 그죠? 저하고 어떤 회사하고 동용상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것도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죠? 법률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계약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걸 묶어서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이 동네 가면 뭐라고 그래? 이 동네 가면 계약이라고 그래. 이거를 여기 가서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라고 그러고 민법 총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같은 거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감 잡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오면 뭐예요? 여기 오면 강사죠. 집에 가면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 오면 뭐예요? 수험생이죠? 집에 가면 엄마예요. 엄마. 그죠? 예. 야간반은 직장에 가면 예. 직장이 있어요. 거기 일정한 직함이. 그게 뭐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맞죠? 역할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법률행위예요. 민법 총칙에서는 매매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매매계약을? 매매계약서 쓰는 거를 여기 가서는 예,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럼 미용실 가서 내가 파마하려면 저절로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 뽀글뽀글 파마 강하게 해주세요라고 의사표현 해야죠. 그러면 내가 뭐 한 대로? 의사표현 한 대로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미용사님이 파마 작업을 해주죠. 그럼 나하고 그 미용사하고 뭐를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죠? 다른 말로 뭐 한 거예요? 법률행위 한 거예요. 그러면 파마가 어떻게 돼요? 내가 뭐 한 대로?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죠? 그게 법률행위예요. 감 잡으셨죠?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당사자의 뭐대로? 의도대로. 의사표현이죠. 의도라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한 대로 권리관계가 생기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특징 하나 생겼죠? 하나 잡았어요. 법률행위는 계약을 말하는데 그 계약을 그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골라내라 그러면 뭐예요? 내 의사표시한 대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보면 더 명백해질 거예요. 저희 책은 사례를 계속 넣어가지고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시중의 책들은요, 사례가 없어요. 그냥 어려운 말만 써져 있어요. 굉장히 볼 때 힘들어요. 엄청 힘들게 되어 있어요. 기본서 보면. 왜냐? 사례 없어요, 그냥. 그거를 쉽게 도와주려고 사례를 계속 넣어드렸어요. 그래야 눈에 들어오니까 접근하기도 쉽고. 자, 볼까요? 이건희 회장이요, 유언으로 재산하고 주식을 갑에게 준다고 표시한 것은 당사자의 뭐에 근거한 거예요? 의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뭐 한 거? 유언 동그라미야. 유언한 거는 법률행위 한 거예요. 유언의 동그라미야. 저절로 돼요? 의사표현 해야 돼요? 해야죠? 그 갑이 누구일까요?
예,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모르죠. 예, 그거는 뭐예요? 본인의 뭐에 따라 달라져요? 의사죠. 자기 의사에 의해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의 미. 이때 이건희 씨가 갑자기 사망해서 주식과 재산이 누구한테요? 자식들에게 배분되는 거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뭐에 의한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죠. 거기 동그라미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이 자식들에게 넘어오죠. 여기서 전자를 뭐라고 그래요? 전자를? 법률의 미. 전자가 뭐예요? 유언. 써보세요. 유언. 유언 쓰세요. 전자에다 쓰세요. 전자. 전자에 동그라미하고 뭐 한 거? 유언한 건 무슨 행위? 법률의 행위를 해서 그 재산을 준 거고요. 자식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도 자식들에게 재산이 분배됐죠? 그거는 뭐에 의해서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준법률의 행위라고 그래요. 준자에 동그라미요. 준법률의 행위. 자, 지금 법률 용어 2개 했어, 오늘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구조를 하는 거고요. 지금 1단계에서는 이 구조를 하는 거고 법률 용어를 빨리 꿰차는 거예요. 뭐 꿰차는 거예요? 법률 용어. 두 번째 작업은 이거죠. 구조가 이게 첫 번째 제일 큰 작업이에요. 이게요. 민법에 뭐를 보는 거? 구조죠.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구조를 세우는 거. 이 일이 제일 중요한 선결 문제고 두 번째는 뭐를 세우는 거예요?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법률 용어. 이 용어를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용어로. 이렇게 민법 총칙에는 계약이라는 말이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다 뭘로 나와요? 예, 이걸 빨리 깨쳐야 돼, 이거를. 따라서 2개가 대비가 돼요. 법률의 행위하고 준법률의 행위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법률의 행위하고 준법률의 행위의 가장 큰 차이는 법률의 행위는 내 뭐대로 생기는 거예요? 의사대로 권리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준법률의 행위는 내 의사예요? 법규대로요? 법률의 뭐대로? 규정대로. 법률이 규정한 대로 권리가 맺어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준법률의 행위라고 그래요. 준법률의 행위 한 번 해서 안 돼요. 이거 포스트잇에 써놔야 돼요. 포스트잇에. 컴퓨터 앞에다가. 써놓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걸 써놓고 연습하셔야 돼요. 법률 용어니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더 들어볼게요. 구체적으로. 뒤로 넘어가셔서. 총칙은요. 총괄 규정이에요. 총괄 규정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법률행위라고 그러지 계약이라고 안 하거든요. 무슨 법률행위 했어요? 민법 총칙에는 없어요. 그게. 총괄 규정이라서. 근데 뒤로 가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뒤로 가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83페이지 보아주세요. 180 몇 페이지요? 3페이지 보시면 4조 보세요. 위에. 4조 조문 찾으셨나요? 4조. 8조가 있고 밑에 4조 있죠? 법조문 4조입니다.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차 기간. 기간이라고 돼 있죠? 볼게요. 1항이 있어요. 1항하고 2항 볼게요. 1항 183페이지요. 혼자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은. 혼자 이거 책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저랑 호흡을 맞추셔야 돼. 왜? 나갈 양이 많아. 민법은. 왜 많아요? 민법은 책이 5권이라고 그랬어요. 얘기 드렸죠? 총칙 1권, 이거 1권, 이거 2권, 이거 1권. 그래, 원래 민법은 5권이에요. 원래 민법은요. 5권의 책이에요. 5권. 900페이지짜리. 그럼 몇 페이지? 얼마예요? 4000페이지가 넘어요. 원래 민법은.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 책이. 그 원래대로 5권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민법만 1년 하다 종쳐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만큼 양이 많아요. 그거를 펼쳐놓으면 너무 많으니까 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압축해서 축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 설명이 없어요. 책에. 그래 어려워요. 민법이. 설명이 없어. 왜? 4000페이지를 펼쳐놓으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다 세월 다 가는데. 민법은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른 세법이나 중개법 공부하듯이 이거 공부하면 예, 무조건 낙방해요. 왜요? 그거보다 양이 3배 이상 많아요. 민법 조문은 1100개예요. 약 1100개 조문이에요. 중개사법이요? 40개예요. 40개. 그럼 중개사법 40개 가지고 1년 주무르고 민법은요 몇 개 가지고? 1000개 가지고 1년 주물러요. 똑같은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전략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죠.
예,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조문 40개밖에 안 돼요. 40개 내외. 거기다 민법은 이 조문이 1000개에다가 대법원 판례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양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요. 그 말은 노력하고 여러분 정성이 배가가 돼야만 그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예, 당연히 그 점수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을 아까 제가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주시라는 거예요. 중개법, 세법은 그냥 앉아서 수업만 들어도 점수가 나오세요. 예, 90점, 100점 맞는 분 부지기수로 많아요. 민법은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만큼 여러분 노력하고 정성에 의해서 이건 질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양이 많아서 그래, 양이. 그러니까 여기서 딴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혼자 몰입하고 계시면 안 돼요. 몰입하시고. 저하고 계속 호흡을 맞추셔야 돼요. 왜요? 나가야 될 양이 많아요. 나가야 될 양이. 그냥 여러분한테 천천히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럼 이거 세월가야, 민법은. 그래서 속도감 있게 가려니까 이거 호흡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책 넘어갈 때 그때 따라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따라오면 예, 내용 전개를 할 수 없어요. 왜?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양이. 그래서 책 183페이지 봅시다 할 때 그때 따라와 주셔야 돼요. 183페이지 4조 봅시다 그랬는데 딴 데 보고 계시면 민법에 조문이 많으니까 이걸 못 찾아오거든요. 따라붙질 못해요. 자, 4조 볼게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몇 년 미만으로 할 때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이렇게. 계약 기간을 어떻게 했을 때요? 기간을 얼마로 한 거예요? 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이죠? 또는 몇 년 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대요? 2년으로 본다. 몇 년으로 보아요? 2년으로. 추정한다요? 본다요? 본다죠. 본다에다 밑줄 그시고 간주라고 그래. 이걸 간주 규정. 본다를 뭐라고 그래요? 간주. 간주하고 추정은 틀리죠. 본다는 뭐예요? 법 규정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법 규정대로 효과가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본다, 간주. 추정은요? 반증을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반증을 하면 뭐 하는 거? 뒤집어는 걸 추정이고. 이거는요, 그대로 법 규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추정은 나중에 뒤집어 엎어져요, 안 엎어져요? 추정은? 엎어질 수도 있는 건데, 간주는 엎어져, 안 엎어져? 안 엎어져. 이게 본다예요. 그럼 여기서 법률 요건을 찾아내세요. 법률 요건이 뭐예요? 예, 거기까지가 법률 요건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그죠? 그때는 법률 효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가? 예,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이걸 법률 요건. 여기요. 2년으로 본다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그래. 모든 민법 조문은 이렇게, 법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몇 년을 썼어도요. 나 1년이야, 1년. 1년 계약했죠? 그래도 몇 년으로 봐요? 2년. 보세요. 누가 하라는 거예요? 법에서. 그럼 이거는 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예요? 이거는? 법률행위예요? 이건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죠. 법이 규정을 한 거죠. 이렇게. 법이 규정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준법률행위예요. 법이 규정한 대로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계약서에 몇 년을 썼어도요? 1년을 썼어도 몇 년으로 해요? 2년으로 법이 규정을 해버렸어요. 기간 안정하면요. 계약서에다 기간 안정해도 몇 년? 2년이에요. 2년. 법에서 이걸 준법률행위라고. 이런 게 엄청 많다는 거죠. 이런 법률 요건, 이런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가 몇 개라고요? 1000개라고요. 이건 줄일 수 없는 거예요. 1000개를 하는 거예요. 1년 안에. 그러니까 딴 생각하거나 예, 새길로 갈 기회가 없어요. 이걸 해야 돼. 이거 법률 요건 1000개예요. 거기에 뭐까지요? 판례까지. 여기에 판례까지 집어넣어야 돼. 3월, 5월 되면. 그죠? 여기에 몰입하셔야 돼. 정말 몰입하셔야 돼. 전투하고 똑같아요. 전투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결과네요. 1000개를 1년에 외우는 건데요. 민법만.
그죠? 예, 민법만 1000개예요. 공법, 중개법 다 빼고. 그죠? 예. 그래 전투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투적으로. 예. 자, 그럼 그다음에 볼게요. 그다음에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만 주장해요? 임차인만. 동그라미 임차인만. 그럼 여기 보세요. 계약 기간 몇 년 했어요? 여기다. 둘이 쓴 거는 임대인하고 주인하고 세입자고요. 주인을 임대인이라고 그러죠. 세입자를 뭐라고 그래요? 임차인. 이 사람이 계약 당사자죠? 계약서에 1년 썼어. 1년. 그럼 몇 년으로 처리해요? 법에서는 2년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누구만요? 임차인은 2년이 아니라 몇 년을요? 1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주장할 수 있어요? 2년 미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몇 년 썼으니까? 1년 썼으니까. 그럼 보세요. 임차인은 몇 년을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법이 보장한 몇 년을 살아도 되고요. 2년을 살아도 되고 몇 년을요? 1년을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임대인한테는 몇 년이에요? 그냥 2년이에요. 임대인은 2년만 주장할 수 있지 1년 주장을 못하는 거네요. 요거죠. 이게 법조문 사주의 취지예요. 제 여동생이 한남동에 이렇게 건물 하나 사뒀는데 그 세입자하고 계약서에 1년을 썼다는 거죠. 1년을. 근데 그쪽이 요즘 전세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 여동생이 오빠 저 1년이니까 내보내고 전세 좀 올릴까? 그렇게 연락 온 거예요. 올릴 수 있어 오빠?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1년 만에 내보내요? 못 내보내요? 세입자를? 못 내보내요. 왜요? 주인한테는 무조건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몇 조가? 4조죠. 4조가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꾸로요. 세입자는 2년을 살아도 되고 몇 년을요? 1년을 살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입자는 계약을 몇 년이 하는 게 나아요? 몇 년? 1년 계약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세입자가 3년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3년 계약하면? 3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 계약했어요. 계약서에다. 그럼 임차인은 몇 년을 살아야지만 보증금을 빼서 옮겨갈 수 있어요? 3년, 2년. 2년으로 볼 때는 언제? 2년으로 볼 때는 이게 법률 요건이에요. 이게 법률 요건. 이 요건일 때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2년이 아니라니까요. 언제만 해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일 때만 2년이에요. 그 법률 요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몇 년 하면? 3년 하면 2년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2년 미만일 때잖아요. 그죠? 그래 법률 요건을 때려버리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싸움이에요? 결국 민법은? 법률 요건 싸움이에요. 법률 요건을 얼마나 누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꿰차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 이걸 써놔야 된다는 거. 이걸 어디다가? 책상머리에다 써놓으셔야 된다고. 왜? 하루에 30개 이상 나가요. 이거 하루에 30개 이상 해. 오늘 지금 하나 했죠? 좀 지나면 바로 또 2개 붙고 3개 붙고 계속 붙어요. 이걸 그때 정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000개가 섞여요. 1000개가. 그러면요. 5월달 되면 죽 쓰는 거야. 5월달에 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그래 5월달에 공부하러 오신 분은 합격률이 10% 안 돼요. 지금 오신 분하고 3월달 오신 분하고 5월달 오신 분 합격률에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왜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니까요. 자, 지금 그래 법률 요건 하나 있어요. 그죠? 2년으로 본다라고 그럴 때 법률 요건은 2가지입니다. 그죠? 뭐였어요? 그럼 3년 하면 몇 년이에요? 3년 되는 거예요. 5년 계약 썼으면 5년인 거지 2년 주장할 수 없어요. 세입자는. 이해되세요? 따라서 세입자는 1년 쓰는 게 나아요. 이거나 이거 골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잘 생각하셔야죠. 그 다음 6조. 6조가 뭡니까? 6조 거기 더 보세요. 계약갱신이라고 돼 있죠? 거기 써볼게요. 묵시갱신이라고 그래요. 묵시갱신. 지금 법률 요건을 했어요. 법률 요건. 몇 조 했어요? 법률 요건? 4조.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한 때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죠? 6조 했어요. 6조는 묵시갱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갱신? 묵시갱신. 이걸 다른 말로 자동갱신이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옆에다 뭐라고 써요? 자동갱신. 그러면 내용이 딱 압축이 돼요. 압축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통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끝나기 전에 연락을 하죠. 방을 빼주세요. 월세 올릴 테니까. 이렇게 연락을 하죠.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무런 통지를 얘한테 안 했다는 거죠. 연락을 안 했다. 주인이 세입자한테 뭘 안 했다는 거야. 끝날 때까지. 연락이 없었다는 거죠. 연락이. 방을 빼라든지 말라든지 월세를 올린다든지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 할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 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돼서 2년으로 되어요. 이걸 묵시갱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묵시갱신이 무조건 돼요? 아니에요. 요건이 있어. 요건을 갖춰야만 묵시갱신이 되는 거예요. 또 바로 법률 요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묵시갱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묵시갱신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만 돼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자, 그럼 그 요건을 6조에서 찾아내세요. 묵시갱신 되려면 요건이 뭔지 끄집어내세요. 6조요, 6조. 법 묵시갱신 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까? 6개월에서 얼마 전에? 1개월 전까지입니다. 여기 가로. 6개월에서 얼마 전에요?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슨 통지를요?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밑줄 그세요. 통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통지를 아니한 경우 밑줄이요. 통지를 아니한 경우가 뭐예요? 연락을 안 했다. 아무 연락 없었다. 써주세요. 뭐라고요? 아무 뭐가 없었다? 연락이 없었다. 통지가 없었다. 연락이 없었다죠. 그죠? 얼마 전에요?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뭐가 없었다고 주인이요? 연락이 없었다. 연락이. 그러면 이게 법률 요건을 갖춘 거예요. 오케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무슨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거로 본다. 됐나요? 그게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 그죠? 요건은요. 얼마 전에 해야 돼요? 6개월에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을 때? 연락이 없을 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임대차하고 뭐 한 걸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세를 놓은 거로 본다. 됐나요?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기간 끝나기 얼마 전에요? 1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똑같아요. 그럼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다르죠? 임대인은 얼마 전에 해야 돼요? 6월에서 1월 전이고 임차인은요? 1월 전까지만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그 다음 2항의 별표. 제1항의 경우. 제1항이 뭐였어요? 무슨 갱신? 묵시갱신이었죠? 묵시갱신일 때는 존속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으로 본다. 법률 효과죠. 제1항의 경우가 뭐예요? 법률 요건이죠? 제1항이 뭐라고요? 묵시갱신이 되면 써보세요. 1항이 뭐라고요? 묵시갱신이 이루어지면 법률 요건이죠. 효과는 몇 년으로 보아요? 2년으로 본다가 법률 효과예요. 뭐가 이루어지면? 묵시갱신이 이루어지면 2년이에요. 2년. 오케이요? 감 잡았죠? 그 다음 이제 6조의 2. 요거까지 하면 주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어요. 6조의 2를 보세요. 6조 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6조 1항에 따라 갱신된 거면 무슨 갱신이에요? 묵시갱신 쓰셔요. 묵시갱신이 이루어졌죠? 6조 1항이 무슨 갱신? 같은
같은 조 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2항은 몇 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2년으로 한다고 그랬죠. 2항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어요. 누구만요? 임차인의 삼각형이요. 임차인은 주인이요 세입자요. 세입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의 빗줄이요. 언제든지의 빗줄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해서 임대차를 끝낼 수 있어요. 누구만? 임차인만. 거기다 별표하셔야 돼요. 누구만요? 임차인만 해지권이 있다. 임차인만 아무 때나 해지한다. 이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제1항에 따른 해지는 누가 한 해지요? 누가 한 해지? 임차인이 해지한 거죠? 쓰세요.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 통지를 임대인이 받죠? 무슨 통지 받아? 해지 통지서 받죠? 그럼 몇 달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동그라미야. 3개월이 지나면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겨요. 그럼 법률 요건이 뭐예요? 법률 요건. 2항의 법률 요건은?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 나누시라니까. 법률 요건은 뭐예요? 묵시갱신에 따른 해지죠. 그죠? 묵시갱신에 따른 해지는 얼마 뒤에 효력이 생겨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이해됐죠? 자, 이게 임대차, 주택임대차 기간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보아요. (2014년 1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 기간은요 2년입니다. 계약 기간 몇 년? 1년이요. 1년. 그럼 세입자는 몇 년 살 수 있어요? 2010 몇 년까지요? 16년까지 살 수 있죠? 몇 년 계약했어도? 2년 살 수 있죠? 근데 2년을 여기요. 계약서 1년이지만 2년을 이때까지 채웠어요. 이때 주인이 언제까지 연락 안 하면 묵시갱신돼요? 언제까지 연락해야 돼요? 늦어도 얼마 전에 방 빼라고 연락해야 돼요, 주인이. 언제? 마지노선이 언제예요, 마지노선이? 한 달 전. 그럼 언제요? 12월. 2015년. 그죠? 12월 말까지 통지 안 하면 묵시갱신 되는 거예요. 그죠? 마지노선이 얼마예요?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한 달 전까지 통지 안 하면 뭐가 돼요? 묵시갱신 돼버리는 거예요. 통지를 안 했어요. 언제 했어요? 1월 달에 했어요. 1월 달에. 1월 10일 날 했어요. 뭐라고요? 1월 10일 날 방 빼달라고, 방 비워달라고 주인이. 그럼 세입자 방 빼야 됩니까? 안 빼도 됩니까? 안 빼도 돼요. 왜요? 왜요? 이미 뭐가 됐어요? 묵시갱신이 됐어요. 언제까지요? 2018년까지. 2년 또 연장된 거예요. 그죠? 2년 연장된 거예요. 이때 이 중간에요. 2016년에서 2018년. 이 중간에 해지를 하는 건 누구만 있어, 해지는?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주인은 해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6조죠. 이게 6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6조 1항 다시 보세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뭐한 경우? 갱신된 경우. 6조 1항이 그거죠? 그걸 무슨 갱신이에요? 묵시갱신이 된 경우 누구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누구만? 임차인만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누구를 집어넣으면 틀려요.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꽝인 거예요. 임대인은 해지를 못합니다. 쓰세요. 거기다 쓰세요. 임대인은 몇 년에 임대인한테는 몇 년이 되어요? 거기다 쓰세요. 임대인은 2년으로 묶인다. 2년으로 묶이는 거예요. 임대인한테는.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잡았죠 이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사례로 가서 볼게요. 사례로. 자, 지금 그래서 법률 요건을 지금 이거 여러분 오늘 끝나면 집에 가서 이거 책상에다가 이거 붙여놓으셔야 돼요. 법률 요건. 4조 그 다음에 몇 조? 6조. 그 다음에 뭐? 6조의 2. 그죠? 6조의 2. 법률 요건 몇 개 한 거예요 지금? 3개의 법률 요건을 한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20개 하셔야 돼. 20개 이거를. 예, 20개.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1월 달 되면 또 붙겠죠. 3월 달 되면 또 붙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때 마무리를 안 하면, 정리 안 하면 다 섞여버려, 엉켜버려요. 엉키기 전에 여러분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사례를 가서 볼게요, 사례를. 예. 올해 시험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아직 합격자 발표는 안 났거든요. 근데 제가 출강하는 학원에 갔더니 수험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미 취직을 하신 거예요, 이미. 아직 합격자 발표 안 났는데. 왜요? 예, 자기 점수 합격권에 이미 들어가지고, 예, 바로 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사무실을 내기 전에 일을 좀 배우려고 이미 들어가서 배우고 계세요. 예. 연수를 지금 받고 계신 건데,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주인. 여기가 세입자. 세입자. 묵시갱신이 돼가지고요. 이게 묵시갱신이 돼가지고 계속 연장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집을, 이 주인의 집을 누가 사는 거냐면 C라고 하는 새 주인이 이거를 매매로 사는 거예요. 지금 매매로 이 집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계약서를, 중개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써주신 거고요. 이때 이분하고 이 매도인하고, 임대인이 주인 매도인이죠. 이 매수인하고 무슨 계약을 했냐면 이 매매계약서 쓸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 세입자의 보증금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하기로 해요? 새 주인이 뭐 하기로? 떠안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썼어요. 세입자의 보증금 5천은 누가 떠안는다? 새 주인이 떠안는다. 그러면 매매대금에서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를 해야죠. 차감해야죠. 그 매매대금이 5억인데 이게 5억인데 그럼 5억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5천을 빼야죠. 5천을 빼게 되니까 매매대금의 총액이 얼마가 돼요? 4억 5천이 되는 거죠. 4억 5천이. 요렇게 하기로 중개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따라올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 세입자이고. 예. 그래서 요거 잔금을 지금 중도금까지 들어갔어요. 잔금 치르는 날이 11월 27일이랍니다. 이날이 잔금일이래요. 잔금일. 그럼 이때 세입자는 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이 잔금 나머지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요 날짜까지.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지난주에 엊그제 세입자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뭐라고요? 묵시갱신이 이미 지금 진행 중이에요. 뭐가 진행 중이에요? 묵시갱신이 진행 중이죠? 그럼 묵시갱신 되면 주인한테는 몇 년으로 묶여요? 2년으로 묶여버리죠? 세입자는요? 아무 때나 뭐 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죠? 이 세입자가 해지 통지를 보낸 거예요. 해지 통지를. 그럼 뭘 빼줘야 돼요? 주인이. 보증금을 빼줘야죠. 보증금을. 누가요? 여기가요. 여기서 뭐를 한 거예요? 해지한 거죠? 세입자가 무슨 통보를 했어요? 해지 통보. 몇 조에 따라서? 6조 2. 6조 2 있죠? 6조 2에 따라서 세입자가 뭘 했어요?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해지를. 그 보증금을 빼달라는 거죠? 달라. 나 이사 갈 테니까. 세입자한테 연락이 어제 온 거예요. 어제. 저 보증금 5천은 누가 내줘요? 여기가 내줘요? 새 주인이 내줘요? 여기서 내주게 되면 잘 보세요. 여기서 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여기서 4억을 여기 5억을 다 줘야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새 주인한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4억 5천밖에. 5천을 만들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27일까지 자기는 5천을 못 만든다는 거지. 이분 생각은 뭐였어요? 5천을 뭐 하기로 산 거? 5천만 원은? 또 안고 산 거죠. 그럼 나중에 준다는 거죠. 나중에 주는 거를 계산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어떻게 한 거야? 중간에 뭐를 한 거지? 해지를 해가지고 돈을 빼달라는 거잖아. 누가 빼주는 거예요? 새 주인이요? 전 주인이요? 여기는 전 주인이죠? 여기는 새 주인이죠? 누가 빼줘요?
저쪽에서 연락이 오고 이쪽이 변호사를 끼고 이분이 변호사를 끼고 내가 빼줄 테니까 뭐라고요? 네가 줄 돈은 4억 5천이 아니라 5억이라고 저쪽에서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그럼 이 5천만 원, 세입자한테 5천만 원을 빼주는 거는 누가 빼줍니까? 전주인, 임대인입니까? 세주인입니까? 저쪽 변호사 말은 저 원래 주인 변호사 말은 내가 빼줄 테니까 내가 빼주니까 얘한테 5천만 원을 빼주니까 네가 얼마를 달라고요? 5억을 다 메꿔라 이거죠. 여기는 못 메꾸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소송하겠다고. 누구 주장이 맞아요? 이쪽이 내줘요? 여기가 내줘요? 지금 했어 우리가 지금요. 법률 요건을 꿰차야 돼요. 법률 요건을. 다시 한번 6조의 2를 보세요. 6조의 2. 6조의 2 뭐라고 그랬어요? 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몇 달 뒤에 종료가 되어요? 3개월 뒤에 종료가 돼요. 3개월 뒤에. 그죠? 그럼 어제 통지가 왔죠? 그럼 11월 10일 날 통지가 왔죠? 그럼 해지 통지는 어제 왔어도 효력은 언제 생겨요? 효력은 3개월 뒤에 종료가 되는 겁니다. 석 달 뒤. 그럼 석 달 뒤 해볼게요. 석 달 뒤가 언제입니까? 3개월 후가 언제예요? 내년 2016년 2월입니다. 2월 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지가 되는 거예요. 해지라는 건 계약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016년 이때는 주인이 누굽니까? 세주인이죠. 언제부터? 얘가 소유권 가져오잖아 이날. 얘가 내주는 거죠. 얘가. 맞죠? 얘가 내주는 거예요. 얘가. 일단 소유권은 누가 차지하고요? 세주인이 얼마 주면 되는 거예요? 4억 5천 주는 거죠. 이걸 주는 거예요. 얘한테. 매도인한테. 얘한테 이거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3개월 뒤에 2016년 2월 달에 계약이 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세입자는 지금 당장은 저 보증금 5천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효력이 언제 생기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법에서 요건을 정해놨어요. 됐지요? 따라서 이쪽 변호사는 꽝이죠. 허당이죠. 예. 변호사가 지금 헛소리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왜? 이 중개 부분에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여러분이 최고 전문가예요. 변호사가 공부하는 그 민법의 양, 이 주택임대차보다 여러분이 하는 게 훨씬 더 깊고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이게 주력이거든요. 여기가 주력이에요. 변호사는요, 여기가 주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은. 여러분은 여기가요, 주력이야, 주력 상품이에요, 여기가. 임대계약서가 주력 상품이에요, 매매계약서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잡듯이 법률 요건을 머릿속에 꿰차셔야 돼요. 예, 이 부분입니다, 이거. 그래, 법률 요건 지금 3개 잡았어요, 3개. 됐죠? 법률 요건이 흔들리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법률 요건을 내가 메모지에 만들어가지고 자주 보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법률 요건 하나 더 해볼래요? 법률 요건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법률 요건 어디 할까요? 뒤로 가서 볼까요? 뒤로 가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볼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시면 5조 보세요. 5조. 3조부터 볼게요. 3조. 상가임대차 보호법 184조. 몇 페이지요? 3조. 대항력이라고 돼 있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의 동그라미 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뭐를 하면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야. 사업자 등록을 뭐 하면? 교부받으면 해요? 신청하면 해요? 신청하면 해. 삼각형. 교부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등록증 교부받아야 돼요? 신청하면 거기까지가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거기까지가 무슨 요건?
그러면 법에서 어떤 효과를 주어요? 그날이요?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제3자가 누구예요? 세주인에게. 제3자가 누구예요? 세주인, 바뀐 사람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거를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뭐를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요건이요. 법률 요건이 뭐예요? 인도하고 뭐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누가 하면? 임차인이 인도하고 뭘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인이 상가를 팔죠. 주인이 그냥 있어요? 상가를 매매로 팔아요? 상가를 팔아치웠죠. 그럼 여기 누가 들어와요? 세주인 들어오죠. 그럼 이분이 계약은 누구랑 한 거예요? 계약서에는 A랑 계약서를 한 거잖아요. 계약서는 A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집을 얘가 샀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요, 이 보증금 1억을 누구한테 받아요? 세주인한테 받는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바뀌어도,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도, 주인이 상가 주인 바뀌었죠. 쫓겨나요? 그대로 영업할 수 있어요? 영업을 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대항력.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대항력. 경상도에서는 이걸 디비는 권리라고 그래요. 디비는 권리. 임차인이 누구한테 디빌 수 있어요? 누구한테? 세주인에게 디빌 수 있는 거예요. 뭐를 갖춰야만? 인도와 뭐를?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이게 법률 요건이에요. 그래, 법률 요건 하나 또 붙었어. 대항력. 그죠? 상가임대차 3조. 대항력이라는 거. 뭐를 갖춰야 돼요? 인도하고 뭐를? 사업자 등록을 빨리 받아야 돼요. 받아야 내가 바뀐 주인한테 영업을 할 수 있어. 그대로 영업권 주장이 돼요. 이거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 상가 빼라고 그러면 점포 빼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따라서 주인이 바뀌기 전에, 주인이 상가 팔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빨리요? 인도와 뭐를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이 세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힘, 파워가 생겨. 파워가. 됐죠? 그게 3조. 그 다음 3주의 2요. 2, 별 3개. 3주의 2의 별 3개. 임차 건물의 누구요? 양수인. 양수인이 누굽니까? 세주인. 세주인을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세주인이라는 말은 판결문에 절대 안 나와. 뭐라고 그래요? 양수인이라는 표현을 써. 우리가 생활용어는 세주인 그러죠? 판결문에 그런 거 한 글자도 없어. 빨리 법률 용어로 바꾸셔야 돼요. 누구요? 양수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본다. 누구를 승계해요?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양수인이 주어죠. 양수인은 누구 지위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임대인 지위 승계에 비추고서 임대인 지위가 뭐예요? 보증금 반환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 쓰세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는 거죠? 누가요? 누가요? 양수인, 세주인이. 그래서 새 끼고 사는 거예요. 보증금 1억을 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현실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매매계약서 쓰죠? 쓸 때 여기 누가 있었어요? 세입자 있었죠? 그럼 1억을 어떻게 하고 사, 1억을? 안고 사죠? 그래서 얘는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요, 보증금을? 그거를 법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볼게요, 2조를. 주어가 뭐야, 주어가?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주어죠? 임대인 지위를 뭐 한다고요? 승계한 거로 본다고 그랬죠. 임대인 지위 승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승계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뒤집어 볼게요. 거꾸로 바꿔서 써볼게요. 임대인 지위 승계를 누가 한다? 그게 법률 효과예요. 이게 주어를 뒤집어 버리면 임차주택에 누가요? 양수인은 누구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주어로 뒤집어 보세요. 얘를 주어로 해보세요.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승계한다, 누가? 양수인이 승계한다라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 지위를 누가 승계해요? 양도인이 아니라 세주인이요, 세주인이. 그죠? 그래서 보증금을 세주인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요? 세주인한테 받는 거예요. 전주인한테 달라고는 못 하는 거예요. 몇 조 때문에? 3조 2항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 보증금을 이분은 전주인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세주인한테. 그러려니까 뭐를 갖춰야 돼? 뭐를?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주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감 잡았죠? 됐습니다. 아, 이렇게 법률 요건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시면 되어요.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제가 전개하려고 그랬던 큰 줄기는 뭐냐면 뭐를 잡는 거예요? 법률의 행위하고 뭐 하고요? 준법률의 행위를 지금 잡는 거였어요. 법률의 행위는 내가 뭐 한 대로? 내 의사대로 계약이나 권리가 맺어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의 행위라고 그러죠. 준법률의 행위는 내 의사대로예요, 법 규정대로요? 예. 그래, 법률의 행위하고 뭐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준법률의 행위. 그래서 사례접근 옆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요. 법률 요건에는 그죠? 법률 요건을 갖춰야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죠?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 규정. 법률 행위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묶어서 준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생기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법률 요건은 투 타입이 있다. 법률 행위하고 뭐 하고요? 준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으로 생기는 거죠. 법률의 규정으로 효과가 생기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붙여요? 다른 말로 준법률 행위라고 붙여요. 준법률 행위. 용어니까 빨리 잡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을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크게 요건이라고 불러요. 요건. 그래, 법률 요건에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거를 갖춰야만 뭐가 생겨요? 법률 효과로 뭐가 생겨요? 권리하고 뭐가 생겨? 의무가 생겨. 그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권리가 의무가 생겨. 임차인은 2년을 살 권리가 생기고 임대인은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세를 줄 뭐가 생겨? 의무가 생겨. 누가 이렇게 하라고요? 법이. 그죠? 그 다음 묵시갱신이 되면 누구만 해지할 수 있어요?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해지를 하면 오늘 해지 통지서 보내면 오늘 끝나요? 3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어떻게 돼요? 계약이 종료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법률 요건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저장하셔야 돼. 이 툴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이 구조가. 그죠? 이 구조를 세우면 돼요. 요 구조를 잘 세워놓으면 돼요. 요 그림을. 그래야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중요한 거 했습니다. 오늘 요거 1교시에 아주 중요한 툴이 이 툴입니다. 이 구조를 꿰차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잡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할 거는 큰 틀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하면서 중간중간에 용어 나오면 용어를 잡아나가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법률 요건하고 법률 효과를 꿰차는 거예요. 그걸 메모지로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메모지로 계속 써나가면서 이거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우지 마세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책상에다 붙여놓고. 마지막도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 내가 점수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판례는 뭐예요? 판례는 요 조문에다가 판례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죠? 요게 돼야 대법원 판례를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요. 뭔 소리 이제 택도 없어요. 그래, 이 조문, 법률요건을 먼저 꿰차는 거야. 요게 돼야만 대법원 판례를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임차인은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바뀌었어요. 그럼 보증금을 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 대한데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임대인 지위를 누가 승계해요? 새 주인이 승계하니까 얘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전 주인한테 달라고 할 수 없다죠. 없다. 그죠? 얘가 줄 의무가 없는데 왜 달라고 그래?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왜 달라고 그러냐고. 그죠? 네. 오케이.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우리 대법원에 예외가. 그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구조가 먼저 이 구조가 틀이 잡혀야 돼요. 틀이 잡혀야 예외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 개념하고 관련된 법률행위 맞췄고요. 두 번째가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요건 볼까요? 요건. 법률행위 요건은 둘로 나눠요. 성립 요건하고 뭐 하고요? 효력 요건하고요. 아, 용어 또 나왔어, 용어.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하고 또 하나는 무슨 요건?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유효 요건이라고도 불러요. 유효 요건. 효력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돼요. 자,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려고 그래요. 이 계약이 뭐 하려면? 성립하려면 어떤 걸 갖춰야 이 계약이 성립할까요? 계약 성립하려면 계약자가 있어야지. 계약자. 계약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주인하고 세입자 두 사람이 있어야죠. 임대계약서 혼자 써 못 써? 둘이 있어야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 누가 있으셔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 계약을 하지. 그럼 임대차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임대인과 누구요? 임차인.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약서에다 이렇게 써요. 임대인 이름 누구? 주민번호. 그죠? 주소 연락처 써. 그 다음 임차인의 인적사항 쓰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죠? 이거 쓰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당사자 인적사항이죠. 두 번째는요. 이 계약은 뭐 하려고 지금 두 분이 만난 거예요? 부동산에? 목적이죠. 목적. 목적은 뭐 하려고? 커피 먹으려고? 아니죠. 뭐 하려고? 임대하려고. 뭐 하려고요? 건물 임대죠. 건물 임대차죠. 토지요? 건물이요? 상가 임대차죠. 상가를 뭐 하려고? 임대하려고. 이게 목적이다. 목적은 임대차다 이거죠. 세 번째는 그럼 이 계약은 저절로 돼요. 두 사람이 의사 표현해야 돼요. 그죠?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라고 불러요. 성립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당사자, 두 번째는 목적, 그 다음에 의사 표시입니다. 그런데 특별 성립 요건은 혼인을 할 때는 당사자 두 사람입니다. 그죠? 누구예요? 남자하고 여자.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사는 거죠? 법률 용어로 혼인. 그럼 혼인은 그냥 돼요? 의사 표현해야 돼요? 의사 표시해야죠? 그것만으로 혼인 되는 거죠? 아니죠. 신고를 해야죠. 신고. 특별 성립 요건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신고라는 별도의 행위가 또 있어야 혼인이 이루어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특별 뭐라고 그래요? 성립 요건. 위에는 무슨 요건? 일반 성립 요건. 밑에는 특별 성립 요건. 그죠? 오케이. 그럼 혼인했죠? 혼인했습니다. 그죠? 혼인했어요. 근데 그 혼인한 애가 12살짜리야. 혼인 효력 있어 없어요? 바로 그게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효력이 있냐고. 혼인을 한 건 맞는데 뭐라고요? 효력이 있냐고. 그죠? 그게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 이거는 계약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다른 말로 무슨 요건?
유효 요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 유효 요건. 유효냐 아니냐 이거죠. 유효냐 아니냐. 효력 요건을 그래서 무슨 요건이라고 불러요? 유효 요건. 유효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유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면 이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보세요. 뭐를 가져야 돼요? 권리, 능력. 능력이 있냐고.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요. 뭘 따져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죠? 돈 많은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죠? 아니고. 그게 아니고. 무슨 능력을 따져요?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그 다음에요? 해무인 능력. 이 세 가지를 따져요. 돈만 국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 권리 능력은 뭐예요, 그러면? 위에다 써보세요. 맨 위에. 여기다. 법률의 요건 위에다 권리 능력이라고 표시해야 돼요. 권리 능력. 야, 용어 새로 또 나왔어요. 그죠? 법률 용어 새로 또 나왔어요. 여기에 법률 용어. 무슨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세 번째는 세 가지 나왔죠? 권리 능력은 뭐예요? 모든 인간이 갖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갖는 거를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이건희 씨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근데 의식이 없죠? 그분도 무슨 능력? 권리 능력을 가진 인간이에요. 언제까지요? 죽기 전까지. 죽기 전에 모든 사람이 가지는 능력, 그 능력을 무슨 능력? 권리 능력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는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만 하면. 뭐 하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의사 능력은 뭐를 따지는 거예요? 변별력이 있냐고. 뭐를요? 변별력 있는 사람. 변별력이요. 변별력을 말하는 게 바로 의사 능력이에요. 의사. 변별할 능력이 있냐? 이거를 무슨 능력? 의사 능력. 변별력이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 변별력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없는 사람은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래요. 무슨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치매 걸리신 분. 치매 걸리면 의사 능력 없죠? 그죠? 예. 이것도 치매도 종류가 있어. 그죠? 중증 치매가 있고 경증 치매가 있어요. 그죠? 지금 50쯤 되면 이거 느끼실 거예요. 그죠? 깜빡깜빡하죠? 안 하시는군요. 예. 예. 그 치매 걸리신 할아버님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도우미 일하시는 할머니한테 줘버렸다 이거지.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자식들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요? 다른 할머니한테 줬다는 거지. 누가 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주면 그 증여는 무효예요. 무효. 그때 한 증여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준 재산을? 도로 뺏어올 수 있어요. 뭐를 입증하면? 우리 아버님이 증여를 줄 때 뭐가 없었다고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한 증여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 그걸 진짜 본 적이 있어요. 83살 되신 할아버님이 요양병원에 누워 계세요. 그럼 누구만 있어요? 요양병원에는? 같은 처지에 요양병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이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옆에 있는 저 할머니를 죽였어요. 죽였어. 실제로요.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때 이 할아버님의 자제분들이 증거를 제출한 거예요. 법원에다. 뭐라고요? 이분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죽였으면 뭐가 돼요? 살인죄죠. 그렇죠? 처벌해야죠. 근데 이분이 살인할 때 뭐였다고요? 의사 능력이 없었어요. 이거를 입증해내면 뭐가 돼요? 처벌을 안 받죠. 이게 바로 무슨 무능력? 의사 무능력이에요. 의사 무능력.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변별력이 없는 사람.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을 해요. 왜요? 술 이빠이 됐으네. 이빠이 먹어버리면 뭐가 돼요? 이게 돼요. 그때 한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이거 경험 없으세요?
술 이빠이 먹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테이프 끊기죠? 그때 한 표시가 무효예요. 그때 내가 순이 손잡고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자고. 말했죠? 그거 뭐라고요? 무효예요, 무효. 그때 입술 박치기 한 것도 뭐예요? 책임 없는 거예요. 왜요? 의사 능력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이래요, 법적으로. 그죠? 누가 한 거? 의사 무능력자가. 그 다음 세 번째를 무슨 무능력? 행위 능력. 그죠? 행위 능력을 갖춘 사람이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지는 거죠. 행위 능력을 덜 갖춘 사람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행위 능력자 그랬죠? 그럼 행위 능력을 다 못 갖춘 사람을 제한 능력자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을 덜 갖춘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대표적이에요. 미성년은 행위 능력이 완전하게 행위 능력을 구비한 사람, 못한 사람? 못한 사람.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능력이 있긴 있는데 제한적이에요. 미성년자가 대표적이에요. 미성년자가. 걔가 한 법률 행위는 계약은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어요. 유효인데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는 무효였고 여기는 뭐예요? 취소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틀려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예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들어보셨죠? 예, 그분들이 한 계약이 바로 제한 능력자예요. 그분들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분들이 한 계약은 뭐가 되어요? 무효요, 유효요? 유효인데 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취소해서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 능력치에 따라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거나 유효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법은 다르게 취급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적법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이 목적이 적법 아니야? 위법 아니야? 따지는 거죠. 적법이냐? 뭐냐? 위법이냐? 법을 어기면 위법, 법을 지키면 적법.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무슨 타당성이요? 사회적인 뭐가 있을 것? 타당성이 있을 것.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이걸 갖추면 유효고 못 갖추면 무효가 돼요. 제가 계약을 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대리모 계약이에요. 대리모 계약. 들어보셨나요? 아침 드라마에 나와요. 그죠? 예. 정자하고 난자를 어떻게 해서요? 제공받아가지고 대신 애를 놔주기로 하는 계약이죠. 예, 그걸 무슨 계약? 대리모 계약. 그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법적으로. 당사자 있어요? 제공자 있고 받는 사람 있죠? 목적은요? 대리모 하는 거죠. 대리모로 애 갖는 거죠. 그죠? 의사표시해야죠. 계약은 된 거예요. 그죠? 그 대리모 계약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면 5억 준다.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죠?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목적이 위법하죠? 대리모 계약이 우리는 안 돼요. 그죠? 예, 다른 국가에서 되는 국가도 있어요. 미국도 되고 독일도 되어요. 그렇죠? 예.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위법이냐 아니냐. 위법하면 뭐가 돼요? 법을 어기면. 그럼 유효가 돼요? 유효가 안 돼요? 유효가 안 되고 무효가 되는 거고, 적법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모 계약이 저 인도 가면은 유효야. 한국에서는 무효. 왜? 법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따지는 거죠. 효력 요건은 유효냐 무효냐.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렇죠? 세 번째는 그 의사표시가 뭐가 없을 것?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흠이 뭐예요? 흠이?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 없을 것. 하자가 없으면 유효가 되는 거고요. 하자가 있으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 이걸 따지는 걸 무슨 요건? 효력 요건에서 이걸 따져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법률에 의해 무슨 요건하고요? 성립 요건의 세 가지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하고 별도로 무슨 요건을 따져요, 우리는? 효력, 유효가 되냐 안 되냐를 우리는 따져줘야 돼, 분석적으로. 그 효력 요건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 밑에 사례 접근은 잠시 쉬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법률에 의해 두 개 주제를 지금 다룬 거예요. 두 개 주제를. 첫 번째는 뭘 달았어요? 법률에 의해서 다시요. 법률에 의해 뭘 달았어요? 개념. 첫 번째 뭘 달았어요? 법률에 의해? 두 번째는 뭘 달았어요? 법률에 의해? 요건이요. 요건. 무슨 요건하고 무슨 요건?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을 다뤘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법률 행위를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 틀이 중요해요. 이 틀이 잡혀야 이걸 파고 들어가 그 안에다가 세부적인 거를 꿰찰 수 있거든요. 됐죠? 예, 민법은 이렇게요. 큰 틀에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